안녕하세요. 서호입니다. 집안에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산세베리아랑 스투키를 찍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집 안에 흩어져 있는 스투키와 산세베리아를 모아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바깥은 추운데 왠지 집안에서는 푸릇푸릇한 식물이 보고 싶고, 식물이 전혀 없던 침실 같은 공간에도 화분을 몇 개 두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는 침실에다가 식물을 두어도 될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침실에 식물을 두면 안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식물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 영상이 풍수지리와 관련된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식물책을 들춰보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책들을 발견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 식물이 살아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집안의 각 공간별로 둘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꽃집에서 일할 때 아주 유용하게 봤던 책이에요. 꽃집에는 손님들이 와서 아이들 방에 놓을 식물로는 뭐가 좋아요? 엄마가 편찮으신데 식물을 보고 싶어 하셔서 침실에 놓아드리면 좋을 식물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식물을 사러 오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페이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숙면을 도와주는 침실용 식물 탑 10,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침실에 두면 좋을 식물 1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을 읽으면 캠 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밤에 기공이 열리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낮에 이것을 포도당으로 생성하는 대사 방법으로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캠 대사식물에 속하지만 전부 다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기에 저희 집에 흩어져 있던 스투키와 산세베리아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 캠 대사를 하는 식물들로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서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물들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식물 등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 스탠드는 소소정원에서 판매하는 스탠드인데요. 침실에 두기 딱 좋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식물등을 언박싱 하면서 왜 이 식물등이 침실 스탠드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식물등은 소소정원에서 나온 스탠드형 LED 식물등이고요. 가격은 49,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분들을 아주 깔끔하게 담아 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정돈된 느낌으로 놓아둘 수 있을 것 같고, 높낮이 조절도 돼요. 그래서 식물들, 키 큰 식물이나 키 작은 식물들, 어떤 식물들도 적절하게 잘 빛을 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원래 설명서를 읽지 않고 조립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스탠드 윗부분, 그러니까 전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건 밑판인데 이 밑판에다가 기둥을 끼워 넣으면 돼요. 여기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평평한 바닥에 놓아두고요. 여기를 아마 나사로 조여서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는 봉지에서 나사를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 고무도 들어있고 나사도 들어있는데 이 나사만으로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이 구멍 안에다가 이제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꽉 조여준 다음에 세워두시면 완성이에요. 완전한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윗부분에 해당하는 전등을 고정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우선 제가 놓을 식물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될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빠르게 놓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대충 끼워 넣어 보고요. 이 정도 높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cm 정도 떨어뜨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높이를 이렇게 맞춰보고 이 정도 높이면 괜찮겠죠. 이게 그 PPFD가 좋아가지고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PPFD가 뭐냐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빛의 세기를 말하거든요. PPFD가 10cm 떨어져 있을 때 340 정도 되고요. 20cm 떨어져 있을 때 160 정도 돼요. 근데 340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식물을 키워도 무방한 그 정도의 지금 광합성 빛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 맞게 높낮이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뒤쪽에다가도 이 나사를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나사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돌려서 고정을 시키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냥 나사 2개만 돌리면 완성이니까 굉장히 간편한 설치법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전선은 또 정리해 줄 수 있는 클립도 같이 들어있어서 제가 방에 설치한 다음에 그 방에 맞게 제가 잘 정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전원선을 꽂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같이 들어있는 전원선과 연결을 해서 꽂아주면 되겠죠. 이제 한번 연결하고 불을 켜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불을 켜보니까 훨씬 식물들이 푸릇푸릇해 보이고 굉장히 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약간 컴팩트한 크기에다가 딱 정리가 되니까 보기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그 스탠드가 침실용 식물 등으로 좋은 이유는 이렇게 식물들에게 좋은 빛을 선사해 준다는 것 이외에도 또 타이머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타이머 기능이 자동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자동 전원 온오프 기능이라고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식물 등을 켜놓는 순간부터 16시간 동안은 자기가 계속 켜져 있다가 8시간 동안은 알아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전원을 켜면 자기가 계속 켜져 있다가 오후 11시에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 아마 9시에 전원이 꺼지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타이머를 유지시켜 놓고 있다가 잘 때가 되면 알아서 불이 꺼지니까 침실에 두기에는 딱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 2권 중에 한 권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죠. 드루이드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이 책에서 정확하게 제가 질문 던졌던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면 안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제가 이 책의 부분을 읽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내뿜고 밤에는 호흡하며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그래서 침실에 식물을 두면 사람이 자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뿜어서 농도가 높아져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밤에 산소를 배출하는 선인장과 같은 캠식물을 침실에 배치하기도 한다. 하지만 침실에 식물을 두면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식물은 어떠한 공간에 존재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롭다.
식물을 곁에 두어서 안 좋다면 짙은 어둠이 내린 밤 동안 자연의 숲속에서 잠자는 동물들은 모두 병들었을 것이다. 식물이 밤 사이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은 식물이 낮 동안 배출하는 산소의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식물은 당신의 공간에 필요한 산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형광등 빛조차 없는 깜깜한 밀실에 식물이 가득 있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멈춘다. 식물이 호흡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유는 낮 동안 광합성을 하여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밤새 호흡하지도 못한다. 그런 환경에 놓인 식물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차츰 죽어갈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책에서는 스투키나 산세베리아처럼 캠 대사를 하는 식물들 이외에도 식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건조해져서 수경 재배하는 식물들을 침실에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즐거운 식생활 하시고요. 일교차가 커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